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오늘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수갑을 차고 사복을 입고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건강 때문에 과연 나올까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처음에 자기 소회를 밝힌 다음에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조사도 이제 2시 10분에, 오후 2시 10분에 그냥 종료되고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8일에 다시 소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하나는 할 말이 없었다. 할 말 없었다. 자기 네. 거짓말이 너무 들통나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더라도 할 말 뭐 다 거짓말로 또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갖고 또 하나는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뭘 물어볼지. 한번 그냥 뒤통수 그런 거. 맞았잖아요. 네. 서희건설 목걸이 쫙 들으니까 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모른다고 하면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 특검이 계속 물어보는 거를 통해서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일단은 그거를 탐색을 해서 네. 다음번 조사 때 제대로 좀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전략이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일단은 멘붕 타임이에요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장어튀김 먹고 잘 지내다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살다가. 지금 두 평도 안 되는 곳에 화장실까지 있는 곳.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제 방을 이렇게 봤어요. 한 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보니까. 넓은 데 사시네요. 아, 그래요? 제 방이 일단 4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4평이 되네? 반을 뚝 잘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화장실까지 있다고? 오, 쌤통.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아마 계신 분들이 방에서 2평이면은 6.6 제곱미터니까 2m, 3m예요. 네. 한쪽 2m, 3m인데 거기에 화장실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좁습니다. 딱 그냥 혼자 누울 정도로만. 아, 진짜 이 그렇게 정도 있다.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간을 자꾸 추상적으로 보는데 방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 2평이면 뭐 아주 정말 열악한 고시원보다 조금 넓은 정도가 될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화장실까지 변기가 있다. 있고. 네. 네. 근데 아마 그래서 약간은 멘붕 타임이 있고 그랜드도 계속 나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김건희 씨는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전략, 라포 형성 시기예요. 아, 라포. 누구와 라포를 형성하는 검사와 라포를, 특검과 아, 라포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네. 라포가 뭐예요? 신뢰? 이렇게 친밀감. 네. 그래서 저는 딱 그 눈에 띈 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에게 속상해요라고 했잖아요. 그게 라포 형성의 약간 하나의 방식이었나요? 우리가 속상해요 같은 말은 거기서는 이게 아니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른바 T적인 멘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F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감정을 호소한다. 속상하다는 건 뭐냐면 나 속상해요.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가는 뉘앙스예요, 같이. 네. 물론 제가 이제 텍스트만으로 추론을 한 건데 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속상하다는 최후 진술에 속상하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잠깐 어색한 거예요. 그거는 이분이 평생을 살아온 접근법 판사한테 저 좀 잘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네. 가녀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거라고 봐요. 네. 근데 판사는 T죠. 됐고요.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네, 사실관계만. 목걸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도 계속 나가는 거죠. 검사한테 김건희 씨에게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윤석열 검사 시절에는 동생들이었고 아하. 이분들이 형수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총장 이때는 사모님, 네. 대통령, 영부인, 사모님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검사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자기 하소연하러 갔다. 아. 실제로 그래서 진술 사실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소회를 얘기하고 하소연을 얘기한 것 같다. 아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내가 지금 뭔 님이 있어. 동생도 알잖아. 근데 동생 근데 관상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조사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변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내 남편 윤석열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국어 지문에 네. 여러분들 수능 보는데 이제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네. 국어 지문에 딱 그렇게만 나와요. 김건희 씨가 얘기합니다.
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화자의 심정은 네. 보기 주관식 5개가 나오는데 3번 정도에 네.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 그게 네.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기 지문에 일부만 보여줬을 때고 네. 지문을 쭉 길게 맥락을 보여줘요. 이번 사건의 모든 맥락들을 다 그렇죠. 보여준다. 본인도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는데 남편인 윤석열이 바보같이 겸을 해가지고 임기를 단축시켜서 네. 특검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구속돼서 이재경에 처했다. 이런 맥락이 쭉 나오면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허. 이게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인지 네. 4번 님을 원망하는 마음인지 아하.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마치 이게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 우리 안 만나는 거 확실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만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만나는 거 네. 맞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좀 생략된 것이 아닐까. 네. 네. 괜히 내 재산 저 사람 변호사 비용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재산이라도 좀 지켜야 되겠네. 아,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게 정말 사실관계를 묻는. 네. 안 만난다면 내 재산은 일단 지킬 수 있다. 억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억양이 중요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리워하는 거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중요해. 맞아요. 지문으로만 보면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건데 억양과 표정, 몸 이런 표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현재 그렇죠. 상태로는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아, 이런 거고.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이 밝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는데 그동안 검찰은 뭐 했길래 번번이 김건희 씨한테 무혐의를 줬냐. 그러면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특검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검찰이 기존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봐주기 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한 수사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권력자,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잘못한 거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봐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 역할 했잖아요. 무혐의 줬잖아요. 조사 제대로 안 하고, 네, 여사님,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네. 이건 이렇게 저희들이 적으면 되죠? 네네. 본인들이 아마 그 조서를 작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였죠. 그리고 직권 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를 보호해주고 편들어줬던 그런 검사들 저는 당연히 특검에서 불러서 왜 그랬는지 네.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해야 된다. 누구한테 지시받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당신들 형수 김건희를 봐주려고 했던 건지 위에서 뭐 단계별로 다 떨어져 내려와서 지시한 건지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검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관련된 있어요? 수사에 네. 대해서 은폐하거나 방해하려는 것. 이것도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김건희 씨가 그 창성동 별관에서 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를 불러서 휴대폰은 놔두고 네. 조사받았잖아요. 맞아요. 황제조사 논란이 황제조사 있었죠. 논란. 그 며칠 전에 김건희 씨와 민정수석관의 통화 기록들이 있어요. 아,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통화를 하고 오후에 김건희 씨가 2차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길게 통화했었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그때 예상 추측컨대는 통화 내용은 안 나오죠. 추측컨대는 오전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통화는 아마 이런 식이겠죠. 아, 우리 와이프 그거 해야 돼? 진짜 꼭 해야 돼? 잠깐만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 의견 물어볼게. 이건 뭐 내가 결정 못하겠다. 야. 와이프한테 의견 물어보고 다시 와서 와이프가 일단 전화 안 돼. 그렇게 해. 그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네. 김 수석님 제가 꼭 받아야 돼요? 아, 제가 일단 창성동까지 오는 걸로 협의해 놨으니까 받으시죠. 아, 뭐 김수석 뜻이 좀 그렇다면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근데 올 때 의관을 정지하고 오시라고 하고 일단 싸가지 없는 질문은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핸드폰은 대화가 다 거두시고요. 협의 과정이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받아줬던 뭐 민정수석 포함해가지고 검사들까지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명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가 구속된데 결정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희건설이 제공한 반클라프 목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희건설 회장이 우리가 줬다라고 진술 자수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구속된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네, 제가 받은 게 맞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특검에서
제대로 된 조사,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뭐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구속이 안 당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앞으로 수사할 것들이 산더미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공직자윤리법,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거는 그냥 시작 단계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걸 수사하게 될 것 같아서 구속 수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그게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들어요. 구속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시간 문제였죠. 지금 정구속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고 증거를 숨기려거나 이런 거 의도 없이 그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반클리프까지 그렇게 협조했으면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클리프만 협조한다는 것도 뭐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미 도이치모터스랑 다 있는데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뭐 그런 딜레마를 겪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제가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단순한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어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근데 변호사가 만약에 신중한 스타일이었다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안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나중에 되더라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안 받는 것도 좋은데 그러려면 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네. 이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16개 혐의가 아니라 거기다 IMS 나왔죠. 맞아요. 더 많이 나오고 목걸이도 있어요, 나왔죠. 지금. 네. 그다음에 거기도 시계까지 나왔죠. 네. 더 있을 거예요. 매관매직 사례가 제가 알기로 더 있습니다. 이걸 다 자수하면 네. 형량이 그냥 50년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할 다 수가 없다. 그렇죠. 일단 현실적으로. 차마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다. 아, 네. 네. 구속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웠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형량이 50년이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감추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희건설 측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 보면은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브로치, 귀걸이도 추가로 제공을 했다 이런 건데 이게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목걸이랑 브로치는 돌려줬는데 귀걸이는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귀걸이는 안 돌려줬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네. 이렇게 하니까 잘 티가 안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비었는데 아. 나트 방문에서는 어. 뭐 추정이죠 뭐. 그거라도 좀 아끼고 그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귀걸이는 티가 안 났으니까 잘 사람들이 티가 안 모르겠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돌려도 되겠지. 네. 이거 이거다. 그러지 않을까. 어. 돌려준 것도 자의로 돌려줬다고 볼 수가 없죠. 건네받은 건 22년 3월인데 네. 그렇죠. 20년 당선된 직후에 3월 14일 날 사서 건네받은 건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이제 브로치랑 그건 조금 뒤에 있지만 근데 23년 말이나 24년 초 사이에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돌려준 겁니까? 논란 될까봐 아휴 아깝지만 너 그냥 가지고 있어라. 네. 뭐 이거겠죠. 그렇지. 귀걸이랑 브로치는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논란이 크게 안 되지 않았나요? 목걸이만 좀 논란이 네. 있었나요? 네. 뭐 귀걸이는 그리고 그때 얘기가 안 됐어요. 안 됐었죠. 아예 브로치는 좀 뭐 팔찌와 얘기, 브로치가 얘기가 됐고. 그거는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목걸이에 하도 집중되니까, 다행이다. 귀걸이는 아니네. 귀걸이랑 브로치랑 이거는 팔찌는 논란이 안 됐네. 이거는 내가 좀 쟁겨놓고 논란된 것만 일단 돌려주자. 네. 그러지 않았을까. 무력이 많은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시계 같은 그렇게까지. 경우도 아이고 좋아 보이네. 나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아유 나 해외 순방 나가야 되는데 아유 손목이 허전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차시죠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 고마워요 그러면 아이고 나 뭐 내가 뭐 달라고 이런 걸 아유 아닌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시네 그냥. 아이고 차던 걸 제가 고마워요. 어떻게 차요? 네. 새 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것들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사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용분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다. 아니, 그건 저 그 그쪽에서는- 사람 말을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그 사람의 증언도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한테. 씨는. 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하나는 그러한 이제 명품 목걸이, 시장. 예, 뭐 백,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위조, 학력, 경력 그런 걸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를 좀 내세움으로써 열등감을 네. 극복을 하고 인정 욕구를 좀 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느냐. 네. 허영심이 결국에는 김건희 씨를 파멸로 이끌지 않았느냐. 좀 허영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클리프 목걸이 이전에 좀 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네. 들어봤는데 네. 참
참 이런 거 있다라는 세상이 네. 좀 몰랐어요. 이런 걸로 서로 이제 그거를 명품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같은 사람은 못 알아보는 못 거죠. 알아보죠. 그게 있어도. 해외 순방 갔는데 어떤 나라 뭐 수상의 부인이 뭐 목걸이를 쳤어. 아유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뭐예요? 반클리프. 이러면은 반클리프? 나 저거 사야지. 이랬던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갔을 때 자기가 너무 이제 네.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소모 시장을 해야지. 씨한테 바시론 콘스탄틴을 사다 준 소모 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보석이 해외 가니까 다 영부인들이 보석 차고 있는데 나도 보석이 너무 몰라서 나도 필요한 것 같아. 공부해야 된다. 보석 공부 좀 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기했을 그래. 수도 있고 네. 안 했을 수도 이상해. 있고. 예. 그 사실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명품에 좀 집착하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허위 경력 부풀린 것도 정말 다채롭거든요. 제가 다 건수를 해봤더니 15개가 넘어요. 그래요? 네, 15개 경력 부풀린 게 15개 넘고 약간씩 다 분칠을 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삼성 플라자에 전시한 걸 삼성 미술관에 전시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경력 어떤 데다 이런 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컴플렉스에 자신감이 있으면 본인이 그 코바나 컨텐츠 어쨌든 전체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난 내 일을 잘하겠다. 자신감 있으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실력으로 그냥 하면 실력으로 되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런 명품이나 또 누가 가져오는 것. 이 자기가 볼 때 굽신굽신했었는데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실 후원받고 협찬받으려면은 윤석열 검사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굽신굽신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그렇겠죠. 행사장 협찬을 받아야 쫓아다니면서 명함 주면서 인사 나누고 제가 누구예요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갔는데 검찰총장 부인이 되고 영부인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가 어떤 쟁쟁했던 분들이 와서 굽신거리잖아요. 네. 그걸 즐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둔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받는 데 있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뭔가를 들고 들고 오니까 이거 영분이라는 자리는 이런 곳이로구나. 누가 다 만나러 올 때마다 막 명품백이라든지 선물을 들고 오니까 한 번, 두 번 받았을 때는 이거 봐도 되나? 막 그랬는데 그냥 오는 사람들마다 다 주니까 야 이거는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근데 받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부인이 됐으면 사실은 이제까지 영부인들이 그걸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주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김건희 씨만 그거를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많았겠느냐 이것도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 번 받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한대더라. 그치, 이게 그치. 위법인 그치, 것과 그치, 불법인 그치. 걸 상관없이 그냥 주면 좋아한다. 약간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소문이 더 났겠죠. 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또 건진이 중간에서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제 서희건설도 건진과 연계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여사는 이런 걸 좋아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희건설도 처음 갔을 때는 그 선거날 갔을 때는 뭐 금액이 좀 낮은 걸 알아보다가 다시 금액대를 올려서 아하. 3천에서 5천만 원짜리 네. 보다가 점원이 전 그러면 요게 5천만 원 좀 넘는 건데 그게 6천 정도 했잖아요. 넘는 건데 이건 어때요? 하니까 고민하다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거기서도 걸릴까봐 상품권을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롯데로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샀다라는 건데 거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겠다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참 딴 방송에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여기서 해주시죠. 그러세요. 아니 이게 제 경험이에요, 경험.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만나면 꼭 뭐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빈손으로 안 와요. 오. 꼭 뭐라도 들고 와. 자기네 회사의 기념품이라든지 뭐 남자들이 흔히 이제 해야 되는 게 넥타이잖아요. 넥타이. 저 오는 사람들마다 넥타이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김영란법 방법이니까.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좋아한다고 소문났는지 동일 브랜드의 넥타이를 오는 사람들마다 아, 그래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문이 나는구나. 그래서 막 책상에 이렇게 넥타이가 한 번 쌓여가지고 받으셨을 때 되게 기분 좋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뭐 아유, 너무 뭐 이런 좋네. 걸 다 뭐 다음에는 그냥 오시고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그냥 막 한번 쳐보고 잘 어울려요. 너무 좋네. 근데 막 소문이 이러면서. 났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참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둔감하다는 표현을 쓴 게 처음 받을 때는 이런 봐도 되나? 막 그랬는데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봐도 되겠구나. 막 그런 원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기념품 회사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 회사의 기념품 네. 보통 뭐 회사 마크가 찍힌 골프공을 맞아, 가져온다거나 맞아. 네.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가방이나 뭐 모자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 지금 보석은 그렇죠. 넥타이는 명품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 쳐도 보석은 이거는 확실한 그것도 6천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저도 같아요. 이거 저번에 전 이게 브랜드 뭔지 몰랐어요. 이거 또 찾아보셨어요? 네, 넥타이? 제일 비싼 넥타이. 브랜드 뭔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에르메스. 살면서도. 네. 어. 근데 장 소장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이게 왜요? 그럼 H. 봤더니 맞아요. 네. 근데 현대 아니고. 이건 제가 알았어요. 누가 선물했는지. 찾아내셨어요? 네, 찾아냈어요. 누가 왜냐면 선물했는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누가 줬지? 네. 근데 제가 회사 퇴직한 다음에 그 전에 1년에 뭐 한 두세 번씩 만나는 모임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퇴직 기념으로 제가 그때 사실 백수가 모아가지고. 뭐 할지도 모르죠. 근데 고생했다고 퇴직 기념으로 선물을 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식사라고 막 선물을 주셔가지고 괜찮다고 저 선물 안 받는다고 막 했는데 제 차에 던져놓고 가셨어요. 이게 어쨌든 이해관계자가 준 건 아닌 걸로 그래서 퇴직하셨으니까. 퇴직한 다음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뭐 선물을 주셨는데 넥타이가 이뻐서 그냥 종종 찾거든요.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잘 근데 어울리십니다. 제가 이제 누군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지 했는데 그분이 제 1년에 한 서너 번 지금도 뵙는 분들인데 한 분이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잘 지내시죠?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카톡 보낸 거 아닐까요? 예. 이 사람이 모르고 있네. 우리가 준 그렇죠. 걸 이걸 떠올려라 이런 차원에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분이 제 차에 뭘 던지고 갔는데 그게 넥타이였구나. 그리고 내 에르메스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 시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까 그 서성빈 씨, 그 로봇계 수입업자 그분이 사실은 자기는 그 대리에서 사준 거고 김건희 씨가 시계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대리에서 사준 거고 이제 5천만 원대 시계인데 이걸 영부인 특가로 하면은 3천만 원대 준다고 해서 3,500만 원짜리를 사다 준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준다. 뭐 오늘 라디오에서 나온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씨 엄마가 감옥에 있는데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코웃음을 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서씨도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 국내산 순살 장어튀김을 초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딱 500팩까지만 한 팩당 6,900원에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 파주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씨 엄마가 감옥에 있는데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코웃음을 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서씨도 조미료 너무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요? 영부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나오면 돈 받아서 준다.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돼, 양념 진짜. 너무 쳤어. 그래요? 그래서 본인 그래서 아니 그래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권력자한테 내가 어떻게 달라고 이 사람 하냐.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양념 쳐가지고 아니 재밌게 오늘 얘기하는. 저기 CBS에 나와가지고 아니 알아요. 그거 네. 아는데 본인 원래 유튜브 하니까 좀 양념 쳐가지고 재밌게 얘기하는 버릇이 네. 그냥 CBS 인터뷰 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가 만약에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이제 양심적인 영부인이죠. 대신 좀 사다 주시면 제가 좀 거마비까지 제가 돈 드릴게요. 네.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계속 받다 보니까 그냥 날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그냥 받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네. 그 500만 원의 용도는요. 네. 차비예요, 차비. 그래요? 김건희 씨는 항상 봉투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는데 네. 항상 5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요? 명태균 씨도 그때 500만 원 받았다라고 했고 그랬죠. 저 친한 그 S모 변호사 정욱이 S모 정욱 변호사. 계속 만나러 갔더니 슈퍼 정욱이에요? 500만 원. 관저로 유튜버들 가서 네. 만났더니 차비하라고 500만 원. 이게 항상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그 정도 사람한테 줬을 정도면 3,500 정도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 되는 게 돈 아니라. 사는 뭐 나도 돈 있어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선물 받는 그 희열과 기쁨. 선물 그냥 주겠어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정, 말 이런 것들이 희열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당연히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500만 원 준 것은 차비. 그러니까 네. 옛날에 조공 바치고 하사품 내려주고 거의 이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가 뭐 이게 이거는 500만 원 미리 주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아니야? 봐. 그렇게 서 씨의 주장대로라면 서 씨는 구매 대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아. 나는 심부름한 거다라는 게 그렇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서 씨가 자기 죄를 피하려고 네. 이분이 로봇계를 늘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서 맞네. 사실은 실패했죠. 시범 사업만 하고 실패해서 1,800만 원 매출만 나왔죠. 네. 사실은 비용이 훨씬 크다. CBS 나와서 이 서모 씨가 난 손해봤어요. 망했다, 라고 뭐 이런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잘 됐으면 훨씬 커졌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봐야 돼요. 네. 뇌물인데 이분이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네. 500만 원을 받았고 그럼 뭐 중도금이에요. 1차 중도금 있고 뭐 잔금은 나중에 계약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영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도금 받는 사이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500만 원은 김건희 씨가 넌 이제부터 내 꼬붕 그런 의미다. 하사금 500 이 의미예요. 목걸이 값이 전혀 아닙니다. 네. 시계 값이 전혀 아니에요.